시청자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민법에 규정된 친권자, 그러니까 부모죠. 부모의 자녀 처벌권을 없애는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어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전통적으로 인정해온 부모의 자녀 훈육권을 없애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사회 각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진곤 교수님과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자녀에 대한 교육, 훈육 이런 것은 뭐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인정되어 온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관습이랄까요? 문화랄까? 그 가정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민법을 고쳐서 민법 내용에는 915조에 징계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권을 없애겠다. 그 징계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가 좀 앞장서서 이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이 나이 살면서 오늘 그 징계권 예. 민법상 그 부모의 자녀 징계권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우리는 사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식 키우고 살아왔잖아요. 예, 그 아마 대부분의 한국의 국민들은 한국의 부모들은 예. 그렇게 자식을 키웠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키우듯이 그 위에 할아버지 그랬겠죠. 예, 예. 그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각 국가 또 그 안에서 이 국민들 사이에는 그 나름대로 내려오는 역사적인 전통이 있고 역사적인 정서가 있고 또 도덕률이 있고 이런데 우리 이런 사고방식은 이건 서구적인 거겠죠.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그런 식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 참 서운한 게 네. 어떻게 이런 국민의 사생활까지도 우리 제도가 또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전부 관여하고 가르치고 예. 이렇게 한다고들 다 생각하는지 권한이 그러니까 권위주의 국가가 될수록 예. 또 말하자면 옛날 나치스나 또 무솔리니 그 조합국가 파시즘 네. 또 이런 거라든지 또 전체주의 국가라든지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 중앙 통제가 강한 이런 시스템에서는 자연히 모든 국민의 모든 생활을 제도가 이렇게 포착해가지고 제도가 그걸 가르치고 이끌고 이렇게 간섭하고 하거든요. 이거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주 이 교수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은 정말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자유평등 파괴 예. 그런 정신들 소통에 그런 문화가 정말 꽃피울 줄 알았어요. 예. 언론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언론 자유가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가 만능주의가 돼가요. 세금 만능주의. 세금도 국민들은 다 가난한데 호주머니 탈탈 털어서 정부가 세금을 엄청나게 가지고 마음대로 여기저기 봐주는 거예요. 이 정부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1조, 2조 이런 거 쓰는 것은 이제는 호주머니에서 우리 같은 사람 1,000원짜리 꺼내 쓰는 것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 여가부에서 외모가 비슷한 아이돌을 방송 출연을 자제시켜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것도 질책을 받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집안에 호칭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남녀 평등에 어긋난다 해갖고 왜 남편 집안에 그 딸에 대해서는 아가씨 또 아들은 도련님이라고 그러느냐. 서방님이라고도 하고. 또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님 어머님으로 고쳐라. 권유하는 겁니다. 그걸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아니 그런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라든가 어떤 생각 그런 것까지를 관습까지를 다
정부가 일일이 관여해가지고 이렇게 다 뜯어 고쳐야 하고 정부가 지침을 내려야 합니까? 그 대통령이 가장 큰 선생님이 돼가지고 예. 이 대통령이 가다 보면 그 생겨서 그 이해찬 대표가 정치권에서 제일 큰 어른이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자면 그거든. 이를테면 가다가 원전이 위험해. 알아서 원전 없애. 이러면 없어요. 그다음에 4대강 뭐 문제 있어. 없애. 대통령이 모든 국민 생활을 다 걱정해주고 걱정해주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일일이 호주머니를 걱정해줘야죠. 일일이 다 간섭하게 되면 국민들 숨 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는 권위주의 국가지 그런 나라가 민주국가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권위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셈인데 뭐든지 법만능주의 법이요 필요하죠. 근데 법이 너무 세세히 국민의 모든 사생활이라든지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다 규정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그게 1984년입니다. 그렇죠. 빅브라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예. 빅브라더가 되려고 지금 뭡니까? 공수처도 만들어요. 그것도 부족해갖고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을 만들어서 완전히 대통령이 쌍칼을 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완전히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겠다는 지금도 제왕적 대통령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쌍칼을 차면 이제 완전히 제왕이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말이 있거든.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말하면 다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뭔가 또 어디서 누군가가 반발하고 대들면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대통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지금 약간 수단은 좀 미진한데 알았어. 그럼 더 확실한 수단 찾아. 이래가지고 찾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에도 뭐 여권 세력들이 총 직결이 갖고 어떻게 보면 난리법석 뭐 세과시를 했는데 이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새로운 노무현 문재인 왕조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 20년 집권론 뭐 무슨 50년 100년 집권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괴기스럽다 할까? 공부스럽다. 그런 느낌까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답답한 거는 그거예요. 5년 대통령이거든. 그러면 지금 벌써 2년은 지났고, 이제 3년 남은 대통령인데, 3년 남은 대통령이 천년, 만년 그 자리를 지킬 것처럼 이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야기 하십시다.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존중할 것 같습니까? 자기는 종신, 위원장이니까 그 종신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아무리 그래 봐야 앞으로 3년 지나면 그만둘 사람 그 사람하고 뭐 정말 진지하게 무슨 대화해서 협상하려고 그러겠어요. 이용하는 거지. 이런 식인데 문 대통령이 내가 민주국가의 대통령의 지위는 어떻다는 것을 좀 진지하게 스스로 좀 반성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요 이상은 다음 대통령 할 일,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야 될 텐데 이제 5년 동안 임기 동안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겠다, 이런 과욕이 모든 국민들 위해서 굴리면 내가 선생님 노릇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국가의 일이라는 것은 뭐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사도 기업이든 선후완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후완급이라는 게 그렇죠. 정말 필요하고 뭘 우선순위를 둬야 할 건가인데 지금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들 정말 시급한 일들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모의 그런 그 훈육권 뭐 이것을 없애자는 데 대해서도 일종의 뭐 징계권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민법 915조. 그러나 이게 그냥 훈육권이거든요. 회초리 때리고 꿀밤도 주고 하면서 엄하게 좀 우리 전통적으로는 부모는 좀 자식을 엄하게 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아끼면은 자식을 버린다. 그런 우리 전통적인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우리 고유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7%, 그러니까 76.8%가 이런 징계 훈육권을 없애는 데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또 정말 그런 그 처벌 조항이 필요 없다, 징계 조항이 필요 없다는 것은 한 23%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것이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민심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논쟁적인 문제를 지금 상황에서 구태여 끄집어내가지고 왈가왈부할 정도로 한가하냐 이 얘기예요, 나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참 걱정을 해도 많이 한다.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5천만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이 가정 학대라든가 아동 학대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데 그리고 그 대부분이 보니까 사실은 부모 쪽에서 그런 게 맞아요. 근데 일어난 사건 중에 대부분이 부모란 얘기죠. 예. 전 부모가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극히 일부의 상황을 가지고 전체 부모들을 이런 식으로 제도에 가둬놓겠다. 그래 제도가 저 선생님 노릇하겠다. 그러니까 너 오늘 부모 행동 수칙 이렇게 정해서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에게 어떤 모멸감 안기지 말고 이 국민들한테 몇 개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은 아니에요. 한 1970년대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미국 같은 사람들이 그때 우리나라 풍습 때문에 적응을 못하니까 그때 가서 애들 때리고 이러다가 애들이 학교 가서 그렇죠. 경찰이 고발하고 해니까 우리도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 때리면 학교에서 그렇게 지금 저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얼마나 이제 황당하겠습니까? 자식 때렸다고 해서 경찰에 불려가가지고 나중에 그 경찰과 미국은 그렇습니다. 문화가. 미국 경찰과 자기가 그랬대. 아니 당신은 애 저렇게 말 안 두고 이러네. 그건 가만 놔두겠어요. 이거 때리죠. 근데 당신은 괜찮아. 이 양반아 때리면 이런 데서 보는 데서 때리면 안 되지. 애 끌고 저 사막에 가. 미국은 사막이지. 모하비 사막. 그 LA가 있으니까. 모하비 사막 가는 거예요. 그거 데려와서 실컷 두들겨 패버린다는 거야. 그런 이제 우스개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지금 교육교수 말씀처럼 이제 옛날에 공산주의 특징이 뭐냐? 자식이 부모 고발하는 그게 특징이었어요. 고발을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앞으로 그런 것을 부모를 고소 고발, 그건 다른 것도 아니고 손댔다고 그걸 고소 고발하는 이런 사회 그런 풍조가 돼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훈육과 체벌의 그 경계선도 아주 모호한 거거든요. 예. 회초리로 때리면은 훈육이고 예를 들면 좀 큰 잣대로 때리면은 체벌이냐. 뭐 또 여러 가지가 꿀밤은 괜찮고 주먹으로 좀 어깨를 쳤다든가 하면 이건 또 말하자면 체벌의 대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 과하게 한계도 아주 모호하거든요. 과하게 때리면 그런 법을 안 만들어도 지금 과하게 때리면 법에 걸려요. 아동복지법도 있고요. 또 아동학대 방지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런 법을 뭐 만들고 민법을 개정한다고 해갖고 논란을 벌이지 않아도 지금도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 2중, 3중, 4중으로 국민들의 행동을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제도가 얽매여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문 대통령은 그렇게 다른 할 일이 정말 없습니까? 예? 그런 모양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 아닙니까? 선호왕급을 가려서 좀 해라. 경제 살리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에 뭐 이런 우리 전통적인 문화까지도 마음대로 자기들이 집권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뜯어 고치고 국민 정서에 반해서 그냥 개혁한다고 쇄신한다고 하는 게 이게 옳은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갈 겁니다. 자식 너 오늘 아침 뭐 먹였냐? 그럼 영양 실조야. 뭐 영양 부족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좀 거기 벌금 내야 돼. 아마 이 훈육 이런 체벌 규정이 나오면 이제 그것도 다 시행령이 나올 것 같아요. 회초리는 몇 대, 뭐 이런 거. 밥은 어떻게 먹여라. 그러니까. 말을 해도 무슨 욕은 어느 수준까지. 뭐 이런 이제 규정까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말로 이런 게 있어요. 애들 되게 밥을 안 먹잖아, 어린애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너 밥 먹기 싫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버릇 고친다고 몇 개를 굶긴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밥을 잘 먹는데. 근데 이제 그랬다가는 야단 나는 거야, 이제. 그 학대거든. 학대죠. 예. 사실 우리들도 어린애 밥 안 먹고 그러면은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굶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더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법 만드는 분들, 그 정부의 어떤 분들이 지금 그걸 아이디어를 하고 내가지고 법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정말 그런 말 좀 하고 싶네요. 다만 이제 하나 걱정이 좀 되는 것은 요즘 이 젊은 세대, 뭐 청소년이라기보다는 젊은 세대들은 저희들과는 좀 생각이 달리 부모로서의 어떤 자질이랄까, 품성, 이런 것이 좀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좀 결혼이라든가 동거를 하면서 어린애를 낳고, 그래가지고 학대도 하고, 유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또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아동 학대 그런 그 건수를 보면은 2014년에는 보니까 13년 자료를 보니까 한 500건 정도 이렇게 이제 접수가 됐는데 2018년에는 1만 8천 내지 9천 건이 됐어요.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핵 가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다 직장에 나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어머니, 뭐 아버지 일 나가시면 또 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봐주기도 하고 그런 갈등이 좀 없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정부에서도 좀 뭔가 그런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규정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취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법에서 저기 뭐 훈계권인지 징계권인지 이거를 없애면 근데 법이라는 건요 이 말하자면 징벌하는 그 법은 전부 사후적이거든요. 그렇죠. 사전에 미리 저놈 뭐 나쁜 짓 할 게 보이니까 징벌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미 그렇다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애들 그렇게 학대했던 사람들 법에 안 걸렸습니까? 다 걸렸잖아요. 예. 법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네. 무슨 또 법을 또 저런 식으로 고쳐야 되겠다. 참 누가 뭐 저 자기 자식하고 그렇게 학대해놓고 나는 징계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항변한 사람 있어요? 아이고 참. 우리 민법 915조 이렇게 징계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그 민법 규정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권자는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의 범위라든가 내용 이런 것들은 규정이 없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다 보니까 정부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그 아동 학대로 이렇게 해서 뭐 고소고발도 되고 또 인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받는 경우 부모들이 와갖고 아니 징계권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징계권을 행사했을 뿐이다. 그래서 징계권 자체 그것을 없애는 것이지 훈육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뭐 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 법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명백히 아동을 학대한 그 부모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징벌할 때 이 징계권 가지고 징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지들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방어는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장을 이걸 자꾸 들고 나오니까 이 징계권이 정부로서는 이것도 보니까 그러니까. 왜 뭐 사실은 보니까 그 뻔한 상식을 그냥 법대화해 놓은 건데 이거 보면 이걸 아마 제 생각에도 이거는 우리 아까 그 고 교수 지적하셨듯이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 아이들 양육 이 과정 이런 것이 우리의 전통을 이제 생각해서 아마 누군가가 이 법을 이렇게 넣어놓았는데 이거 넣어놓나 빼나 상관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거 굳이 빼가지고 뺀다는 건 상징성이 굉장히 크거든. 예? 앞으로 부모 꼼짝 마라 이 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부모한테 좀 맡겨주시죠. 그게 좋겠네요. 옳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일부 이렇게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범죄들을 보면은 자식은 내 소유물이다 그건 안 돼. 해가지고 그건 진짜 큰 자살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 동반 자살. 그거는 정말 근데 그 벌 줄 수도 없잖아요. 동반 자살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후적인 아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어떤 학대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치라든가 맞습니다. 보호막이라든가 그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거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쪽에다 관심을 가지고 예방적 차원에서 그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책을 내놔야지 너 그러면 저 권리를 뺏어버리겠다든지 뭐 어떻게 징벌하겠다든지 그 참 아까 그런 건 정말 좋은 지적인데 애들이 무슨 자기 소유물도 아닌데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애들 같이 데리고 죽는다든지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 근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짓 했는데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말이지. 예.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부모의 그런 훈육권 문제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은 아직은 우리 국민 정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의 훈육권 논란을 계기로 해서 올바른 훈육에 대한 국민적 인식 또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같이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